안녕하세요. 합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일지 33회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리려고요. 학교폭력 가해 교육 공무원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 저를 직접 보세요. 직접 보고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지난 회에 지난 5년간 아이 초등학교 보낸 이후의 경험들이 굉장히 생소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생소해요. 살면서 저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후환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사람이 누구를 공격할 때는 계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전쟁을 할 때는 먼저 계산을 해요. 열심히.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지난 5년간의 경험은 나를 건드린다는 것도 생소한 경험이지만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계산을 먼저 하지 않고 공격에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수백 명이 되니까. 이것도 되게 생소한 경험이에요.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 강화읍 인구가 2만이죠. 요양원 빼고 전체는 5만. 이제 이게 매년 줄죠. 초등학교 애들 입학하는 숫자 보면 알죠. 엄청나게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접한 게 수백 명이니까 4인 가구로 치면은 이제 남편하고의 어떤 유대나 이런 게 있어서 했지만 부인만 보는 거니까 나는. 그러면은 수천 명이 돼요.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일에 이렇게 계산 없이 마구잡이로 덤빈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나를 강화해서 내쫓겠다 이렇게 나오면 네가 나가 이러고 많은 사람이에요. 네가 나가야지 내가 왜 나가. 게다가 어린이를 괴롭혀서 내쫓겠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은 안 걸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인생은 걸고 덤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계산을 하고 덤비지 않고 먼저 덤비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특이해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가해 교육 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도둑질. 그래서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은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엄청 당황하고 겁먹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목적과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아주 일부 설명이 됐죠. 그거를 32회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해한 거는 여기 법. 그러니까 그걸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풀어야 될 숙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서슴없이 범죄에 참여하는지, 왜 이렇게 대담한지, 목숨은 걸지 않더라도 적어도 인생은 걸어야 되는 일에 굉장히 쉽게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흥미로운 연구 주제예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족보 전산화, 그러니까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에 있는 그 기록들을 가지고 그 전산 처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족보는 놀라운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 조선 왕조실록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전산화하면 조선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그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을 여기다 투여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한 20년짜리 계획이에요. 족보를 근데 어떻게 전산 입력을 할 것인가, 그 방안을 만들어내야죠. 그 족보에 있는 기록, 데이터들을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하면은 해서 입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작업이 제 석사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얘기, 호족하고 족보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로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 하나 썼어요. 이건 그냥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데이터 입력해 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결과를 뽑아내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저는 욕심이 있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빨리 결과물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6살 때 이 작업이 노가다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집중해가지고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기 때문에 몇 달 걸려서 한 개 뽑아낼 수 있다고요. 그랬는데 하루에 막 7시간씩, 적어도 7시간씩 해서 몇 달은 가야 하나 뽑아내요. 그런데 이제 육아하고는 이게 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살 때 제가 아이 6살 때 포기한 거예요. 아이가 20살이 되면 그때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하고 멈췄어요. 사람들이 이제 피눈물을 흘리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그 결과물을 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야지 인정도 받고 그러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단 포기했어요. 20살 되면 하겠다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하지만 육아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전산화 방향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결과물도 이 얘기들도 조금씩 계속 할 거예요. 전산화 작업만 밀어놓은 거지 계속 공부는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족보를 전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그 다음에는 국가에다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량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잖아요. 돈과 인력 면에서. 그래서 국가에다가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제 하는 일하고 그 강화군에서 그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있으세요? 단 한 명도 제 일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없어요. 그걸 방해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든가 그럴 분은 단 한 명도 없으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요. 우리 남편 얘기,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남편이 생계를 책임져요.
그 기계, 인천 기계공고 나와서 기계 일을 해요. 선반. 우리 남편은 기술자예요. 기술도 매우 좋고요. 우수하고요. 공단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생계벌이를 할 수 있어요. 취업을 해서든 자기가 사업을 해서든 공단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그게 우리나라도 되고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막 제조업이 시작하는 그런 나라면 훨씬 더 좋겠죠. 기회가 많고. 그래서 다른 나라도 알아봐요. 그런데 강화군은 안 돼요. 왜냐하면 공단이 커야 돼요. 공단이 큰 공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원천적으로 생계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계벌이가 강화군에 있지 않단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이해관계가 있고 도대체 당신들 무슨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괴롭혀서 쫓아내는 일에 그렇게 서슴없이 덤벼드는지 정말 그 이유가 묻고 싶었어요. 학교폭력 가해 교육 공무원들, 예산 도둑질에 미친 것들, 그것들 왜 누가 관계가 있어요? 이제 출판도 시작하죠. 출판 업체가 하죠. 그런데 6권 나왔어요. 근데 출판으로 먹고 살려면 남편 수입만 갖고 사나요? 나도 살아야 되고 나도 생계벌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쓰는 글들을 다 출판을 하려고요. 이게 출판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 6권 나왔고 출판사로 이제 벌이를 하려면 10권, 20권 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온다고요. 이제 좀 더 기다려 봐야죠. 근데 이거는 또 뭐 강화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전국의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책을 파는 건데.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강화군에 사는 분들이 우리 부부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아이까지 괴롭혀서 쫓아내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 가해 교육 공무원 이것들을 빼놓고는 다 물러서시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초중고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자.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애들을. 그런 의견을 한번 말했다고 해서 무슨 피해가 있으세요? 그 의견을 갖고 틀어가지고 그 나쁜 놈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촌이니까 함부로 보고 안 가르쳐도 된다. 이런 촌것들은 감히 말할 사람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예산 도둑질은 교사들하고도 관계없어요. 교장, 교감하고 관계가 있지. 내가 왜 생계벌이가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냐면 당신들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대범하게 뛰어들었어요. 인생 거셨어요? 왜? 왜 이런 일에 인생을 거세요? 그들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을 하수인으로 부린 거지 뭐 목적을 공유하고 그 이익을 같이 분배하고 그런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수인으로 버린 거예요. 당신들을 지켜줄 능력도 없지만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사용하고 부려먹고 버리면 그만이죠.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대가를 충분히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죠. 왜 자신과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는지
계산은 하는 것인지 후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야죠. 먼저 계산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먼저 계산하고 일에 나서야죠. 저희 부부는 강화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생계벌이에서 어느 누구하고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 학교폭력 가해 고육 공무원들, 그 범죄자들의 말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범죄자들의 말을 믿는 거는 그들이 어떻게 음해를 했겠어요? 사실대로 말했겠어요? 그들의 말에 속는 거는, 그것도 장기적으로 속는 거는 속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나서 말이 자꾸 길어져서 여러 번 찍고 있는데 생각을 하세요. 자신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인신공격을 할 때에는 정말로 계산을 잘 해야 돼요. 더 길어질까봐 여기에서 끊는 거예요. 아무튼 본인 인생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사는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